저는 조용히 해물찜을 주방으로 가져가 비닐랩으로 덮고 집에 갈 때 가져가기로 했어요. 제 입에는 팔보채보다 해물찜이 훨씬 더 맛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거실로 다시 걸어 나갔더니 식구들 모두 동서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제 남편이 입가에 질질 묻혀가면서 먹는 꼴을 보자 화가 치솟았습니다. 여태껏 제가 해준 음식을 그렇게 먹어준 적이 없었는데 팔보채가 정말 맛있었나 봅니다. 자리에 앉아 동서 칭찬하는 소리를 꾸역꾸역 참아가며 들어주며 억지로 팔보채를 입안에 넣었어요. 형님,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초에 저랑 대결해서 이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저는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했는데 형님한테 지면 학사학위 반납해야죠. 뭐 그래, 동서 잘났다. 대학 나와서 아주 좋겠다고. 나는 대학 근처도 가보지 못해서 동서한테 진 거야.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거지? 예. 너는 또 둘째한테 괜히 시비냐? 정당한 승부에 졌으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괜한 자격지심 내세워가면서 네 동서를 갈궈야 속이 후련하냐? 저는 시어머니의 호통에 입을 다물고 말았고 앞에서 피식 웃는 동서의 면상을 보며 화를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제 옆에 있던 남편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젓가락으로 든 팔보채를 제 입에 넣어주려는 겁니다. 여보, 그만 흥분하고 이것 좀 먹어봐. 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니까. 아, 됐으니까 당신이나 많이 먹어. 그리고 입가에 묻은 양념 좀 닦아. 누가 보면 팔보채 처음 먹어보는 사람인 줄 알겠다고. 맞아. 나 팔보채 처음 먹어봐. 그런데 재수씨 같은 실력 있는 요리사님이 해준 걸 처음 먹으니 너무 영광스럽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어서 먹어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자, 해봐. 남편이 제 입에 가져댄 음식을 손으로 쳐내며 화를 냈습니다. 됐어! 당신이나 많이 먹어. 얘가 또 왜 이러냐? 지 남편한테 하는 행동이 왜 그 모양인 거야? 총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다 속풀이하는 게냐? 다 지가 못나서 그런 걸 왜 엄한 내 아들한테 성질을 부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곤욕스러워서 말없이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속이 좁은 건 인정하겠는데 식구들 모두 동서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주고 저에겐 늘 찬밥 취급을 하니 버티기가 어렵더라고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저에게 사과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눈치 없이 행동했지. 시끄러워. 말 걸지 말고 저리 가. 여보, 다 당신을 위해 그런 거야. 너무 섭섭해하지 마. 뭐? 날 위해 그랬다고? 당신은 마누라를 위해 동생 마누라한테 온갖 아부를 부리냐?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동서 발바닥이라도 핥아줄 것 같더라. 나 이번에 당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여보, 화 많이 났구나. 그런데 나중 되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될 거야. 이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 당신하고 당장 이혼하고 싶다고. 남자들이 바람 피우고 도박해서만 이혼당하는 줄 알아? 마누라 편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단 말이야. 여하튼 당신이란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니까 생각 좀 해봐야겠어. 뭐? 그럼 나랑 이혼하겠다는 소리야? 여보, 그건 너무 지나치잖아. 흥분 좀 가라앉히고 얘기 좀 하자.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해줄게. 당신 같으면 흥분하지 않겠어? 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늘도 거실에 가서 자. 그리고 당신이란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할지 생각도 곰곰이 해봐야겠어. 남편은 제가 화를 삭히지 못할 걸 알았는지 얌전하게 거실 소파에 가서 눕더군요. 마음 같아서 달려가서 뒤통수라도 한 대 날리고 싶었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이 저와 대화하려고 시도했는데 칼같이 거절하며 거리를 두었어요. 질투로 시작된 감정이지만 지금은 제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것만 같아 남편 얼굴을 쳐다도 보기 싫었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위층으로 거의 올라가지 않고 제 집에서만 아이들을 케어하며 지냈어요. 또 괜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봐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며 볼일을 보고 돌아왔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상되시죠? 이렇게 시댁 식구들을 피해 다니며 지내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이삿짐 트럭과 사다리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다리가 올라간 곳이 저희 시댁이었어요. 며칠 연락도 안 하고 왕래하지 않는 동안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걱정이 되어서 곧장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이삿짐 직원들이 바쁘게 시댁짐을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직원들에게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가리키며 조심히 싸달라고 말하고 계셨죠.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사 가시는 거예요? 큰애 왔느냐? 지난번에 삐쳐가지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어떻게 우리가 이사 가는 날 딱 맞춰서 왔냐? 갑자기 이사를요? 왜 그동안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아이고, 너 왜 서운한 표정을 짓고 그러냐? 우리가 떠난다니까 속이 시원할 텐데.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두 분을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라. 거짓말하는 게 다 보인다. 여하튼 우린 네 동서 옆집으로 이사 간다. 네 남편이 말하지 않은 모양인데 몇 달 전부터 큰아범이 우리한테 둘째네 옆집이 비었다고 그리로 이사 가면 좋겠다고 부추겼어. 그래서 집을 알아봤더니 2천만 원이 모자라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큰아범이 턱하고 그 돈을 주는 게 아니겠냐? 우리가 둘째네와 붙어 살면 더 건강하고 웃을 일이 많을 것 같다면서 말이야.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시부모님을 이사시키려고 뒤에서 노력하고 있었더라고요. 동선의 아파트 앞에 부동산에 가서 옆집이 집을 내놓은 사실을 알고 바로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답니다. 또 시어머니가 제 남편에게 받은 2천만 원은 꼭 갚겠다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괜히 남편을 쥐잡듯이 잡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어머님, 그럼 서방님과 동서도 알고 있어요? 오늘 두 분이 이사 가는 걸 말이에요. 아니, 모른다. 우리가 걔네 옆집으로 가서 서프라이즈 하고 놀래켜줄 생각이다. 둘째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 너무 좋아서 까무러치겠지? 그렇겠네요.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동서 요리 매일같이 드실 수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저의 형편없는 요리를 그만 맛보셔도 되고요. 큰애야, 그동안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풀어라. 이 노인네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너한테 함부로 대한 날들이 많았을 거야. 나도 너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너도 화나는 감정이 있다면 지금 풀도록 하자. 그래도 우리는 한 식구니까 평생 웃으면서 봐야지 않겠어? 네? 아, 네, 그럼요. 한 식구 맞죠. 어머님께 서운한 게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마음에 조금 쌓인 게 있는데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시며 고맙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마음이 약해져 눈물이 주르륵 흘리고 말았어요. 으이구, 큰애, 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마음씨가 가장 따뜻한 애야. 그건 내가 보장한다. 그동안 둘째에만 예뻐해서 섭섭했지? 나도 내가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는지 모르겠다. 늙은이의 추태라고 생각하고 잊어 죽어라.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쌓였던 앙금이 스르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삿짐 싸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당신도 있었네? 내가 계속 부모님 이사 가는 걸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랑 대화하는 거 거부해서 말하지 못했어. 나도 알아. 내가 속 좁게 굴어서 당신이 안절부절 못했잖아. 이제 화가 풀린 모양이네? 그럼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재수씨한테 아부를 떨고 편을 들어준 건지 이해했겠네? 당신 그동안 우리 부모님 아래층 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재수없는 재수씨가 당신 대신 스트레스 좀 받으면서 살게 해주려고 액션 좀 취한 거야. 그 옆집도 비자마자 내가 부모님을 설득했다고. 얼마나 애를 먹은 줄 알아? 치, 그런 거면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난 당신이 진짜 동서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런 줄 알았잖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아, 당신 삐치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말하지 않았지. 난 자기가 웃는 것도 예쁘지만 화내는 것도 너무 귀여워. 여하튼 이제 당신은 고생할 일이 줄어들었어. 그 재수탱이 재수씨 반응이 어떨지 같이 가서 구경이나 하자. 나도 동서 반응이 궁금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저와 남편은 그렇게 화해를 하고 동서 흉을 보면서 마저 이삿짐을 싸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부모님이 먼저 차로 출발하시고 저희가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평일이라 도로가 막히지 않아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도착했답니다. 이윽고 사다리차가 동서 옆집의 베란다에 사다리를 펼치고 있었고 많은 짐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작은 짐들을 옮기며 새로운 시댁안을 정리했죠. 두어 시간이 지나자 모든 짐들이 들어왔고 청소까지 다 마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차로 돌아갔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이따 갈까? 이제 동서 퇴근 시간이 다 됐잖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경이나 하자. 그럴까? 재수탱이 표정이 궁금하긴 하네. 진짜 우리 부모님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여우짓을 한 건지 제대로 확인해 보자고.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동서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차에서 내리는 동서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창문을 내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서!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어머, 형님, 아주버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오늘 동서한테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가지고 왔거든. 네? 그게 뭔데요? 미리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올라가봐. 아, 선물은 동서 옆집에 있으니까 초인종을 눌러봐. 알겠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 답답하네. 일단 올라가봐. 진짜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자 동서는 고개를 연식 갸웃거리며 아파트 안으로 올라갔고 약 20분 만에 아파트 입구를 뛰쳐나왔습니다. 선물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맨발로 나왔더라고요. 동서는 저희 차 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어요. 동서, 선물 확인했어? 정말 깜짝 놀랐지?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시부모님이 저희 옆집에 이사 온 거냐고요? 그거야, 동서가 시부모님을 매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오신 거지. 이제 소원 하나 이뤄서 좋겠다. 그치? 형님, 그거야 빈말로 드린 말씀이죠. 시댁이 옆집인 게 말이 돼요? 이거 전부 형님이 꾸민 것이죠. 일부러 저 엿먹이려고 그런 거 맞죠? 동서의 말에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봐요, 재수씨.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재수씨 옆집으로 이사 온 게 엿먹이려고 한 짓이라뇨. 저희 부모님이 재수씨를 잡아먹기라도 한답니까? 그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사시켜드린 겁니다. 아주버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짐을 짊어지게 하셨냐고요. 그러게 적당히 나대지. 왜 그렇게 꼴보기 싫게 내 아내한테 들이대셨어요? 어쨌든 간에 이미 물은 엎질러 졌으니 우리 부모님 잘 모셔주셔야 합니다. 동서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놔버렸는지 길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발버둥을 치며 오열했답니다. 시댁이 옆집이라니, 시부모님이 코앞에 이사 오시다니, 내 인생 제대로 꼬였네. 꽈배기처럼 꼬여버렸다고. 그 광경을 보고 남편과 저는 깔깔대며 웃었고 계속해서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삿짐을 싸며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동서에게 읊어주었습니다. 동서, 나 동서를 위해 편지 한 장을 써왔어. 잘 듣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기를 바래. 형님, 지금 누구 놀려요? 이 상황에 편지라뇨. 시작할게, 동서. 우리의 시어머니는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사달이 나니까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거야. 동서는 신혼이라 밤마다 깨를 붓겠지?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눈치가 하나도 없으셔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실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려면 눈치껏 빨리 끝내도록 해. 두 번째로, 시어머니는 수다 떠는 걸 좋아하셔. 주말이면 아침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귀에 피가 나도록 많은 말을 들어줘야 할 거야. 만약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끊거나 졸기라도 하면 한 달 동안 동서 입가에 웃음은 사라질 거야. 학교 다닐 때 일진들한테 괴롭힘 당해봤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시부모님은 나의 맛없는 밥을 하루에 한 번씩 드셨으니 동서의 밥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드실 것 같아. 동서는 요리를 잘하니까 욕을 듣진 않겠네. 그래도 매일 식사를 갖다 바쳐야 하니 수고가 필요할 거야. 자, 이제 마지막이야. 어머님이 호출하면 바로 튀어가야 해. 대부분 시집살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청소하고 빨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불 일광건조시키는 것만 하면 돼. 아주 간단하지? 아, 그리고 아버님은 꼭 안마를 해드려야 해. 어깨랑 다리를 1시간씩만 주물러 드리면 돼. 여기 내 이두박근 보이지? 이게 다 안마로 다져진 근육이야. 동서의 여리여리한 몸이 건강하게 거듭날 테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해. 그럼 동서, 우리 시부모님을 잘 부탁해. 제가 쓴 편지를 모두 읽어주자 동서는 더욱더 미친듯이 발버둥을 치더군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다시 시부모님을 모셔가 주세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다 동서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잘해드렸어. 두 분이 동서한테 푹 빠졌으니까 계속 잘 모셔주길 바래. 괜히 잘해드렸어. 여우짓을 괜히 했어. 나 다시 돌아갈래.
저와 남편은 길바닥에 누워있는 동서를 두고 차 안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나오며 동서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보름 뒤에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동서의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어머, 동서 살 빠진 거 봐.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네? 아니에요, 형님. 얼른 앉아서 식사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힘든 일은 뭐가 있다고 살이 빠져. 둘째 쟤는 음식만 할 줄 알지 살림은 챈병이야. 도대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빨래 좀 시켰는데 검정 빨래랑 흰 빨래를 같이 했지 뭐냐. 게다가 청소는 유치원생이 하는 것 마냥 설렁설렁 하질 않나. 정리정돈은 개판 5분 전이라니까. 도대체가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말씀이 거의 없는 시아버지도 불만의 말씀을 쏟아냈습니다. 둘째는 안마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도 시원한 적이 없다. 첫째는 늘 온 힘을 다해 안마해줬는데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다니까. 얼마나 곱게 자랐는지 몰라도 시애비 안마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둘째가 우리랑 가깝게 살고 싶다고 해서 이사 왔는데 영 시원찮아. 에이, 아버님, 어머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너는 처음부터 잘했잖아. 우리 큰애는 눈치도 빠르고 살림도 잘하는 데다 시부모한테 최선을 다한 100점짜리 며느리라고. 어머,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그래도 음식 솜씨는 동서가 저보다 몇 수는 위잖아요. 예, 말도 마라. 내가 그동안 잘 몰라서 맛있게 먹었다만 그게 다 조미료 빨이었어. 우리가 얘 음식만 먹으면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도 설치고 그랬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큰애 네가 해준 음식이 건강에는 훨씬 좋다. 시부모님은 동서가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흉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빈자리를 제대로 느끼셨는지 제 손을 잡고 놓아주시질 않았어요. 이전에 동서와 비교했던 일들을 진심으로 사과하시기도 했고 학력이나 집안 배경 따위는 다 부질없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즐기고 맛보고 뜯고 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큰애야, 조금 더 이따가 가면 안 되겠니? 너랑 수다 떨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둘째 쟤는 내 말을 들을 때마다 딴 생각을 하는지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만든다니까. 어머님, 동서도 차차 좋아지실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성장하는 걸 보시는 재미로 사셔야죠. 수다는 동서랑 하세요. 이렇게 그냥 가려고? 서운해서 어쩐다냐. 다음에 놀러 올 테니까 잘 지내시고 있으세요. 동서, 어머님 아버님께 신경 좀 더 써드려야겠다.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잘해드려. 네, 형님.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그동안 티가 나지 않았던 저의 빈자리를 느끼며 동서의 옆집에서 계속 지내셨습니다. 동서는 매주 한 번씩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음을 터뜨리며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어리광을 부렸어요. 저는 속마음으로 그러니까 왜 날 이겨먹으려고 들었니? 쌤통이다 이기집애야. 하고 통쾌함을 느꼈답니다. 이후 시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려고 하셨는데 제 남편이 중간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날 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며 이사 오셔도 같이 지낼 수 없다고 말해놓아서 이사를 포기하시고 동서의 옆집에서 계속 지내기로 하셨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며 저를 찾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맨날 무시하고 막말하고 비교까지 하셨나요? 다신 두 분과 얽혀서 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편과 자식들과 매우 만족하는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밖에 모르는 애처가예요. 금실도 너무 좋아서 셋째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답니다. 고지식하고 사람 귀한 줄 모르던 시부모님과 온갖 여우짓과 얄미운 짓을 했던 동서에게 참된 교육을 해준 것 같아 마음이 몹시 뿌듯하답니다. 저와 같은 시집살이를 하신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 제 사연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하니 비를 맞고 계시는 며느님들은 땅이 굳기를 조금 기다려보시길 바랄게요. 분명 굳은 땅에 꽃이 피는 행복을 만끽하실 겁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속이 시원한 반전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남편분이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주셔서 주인공분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